네, 저도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짚고요. 사도광산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국제개발협력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게 소위 기술 관료, 테크노크라트에 의해서 주도한 영역이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사업 방식도 뭐 사업 주체도 다양하고 그렇다 보니까 국회가 예결 사건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그간 많은 발전도 있었고 전 그래서 좀 이제 장래의 미래적 관점에서 조금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제가 특히 한 나라 제가 방문한 적이 있고 국제기구와 같이 일을 했었던 에티오피아 기준으로 봤더니 불용액 외교부에서 코이카로 교부된 돈 가운데서 외교부 차원의 불용액이 12억 원. 네, PPT 띄워주시겠어요? 코이카도 불용 처리가 된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그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해당 없음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심지어 코이카 사업 진행 사업 집행 잔액 이런 식으로 간단히만 기술돼 있어서 어떤 지점에 어떤 사항으로 당해액이 불용액인지 등등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국회 보고자료 재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 오늘 안에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사항 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네, 수정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직원이 실수했다고 보장하니까. 네, 수정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사도광산 관련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군함도는 결국 부도수표 받은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무를 받겠다. 어떻게 보면 외교부의 협상 전략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억울해하시는 어떤 측면을 살펴보면은 도쿄에다가 전시관을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이지 않느냐 등등의 얘기인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이게 그럴싸해 보이는 수표보다는 당장 적더라도 현무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사고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과거 사료 전시 문안을 일찍이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 당초에 외교부가 자화자찬했던 또 오늘도 반복했던 그런 내용에 대비해서 우리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사후에 의원실에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협상을 결렬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네, 말씀드려도 마저 하고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추도식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자, 장소, 구체적인 참석 인사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주체가 정부인지 아닌지, 민간에서 하는 것인지, 또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 조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행사인지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현물일까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한일 협의를 개최한 일시를 자료를 받아봤는데 6월 달 보류 이후에 갑자기 급물살을 탑니다. 늘 한 달에 1회 정도 하다가 6월에 4회, 7월에 6회입니다. 결국 이거는 보류 결정에 당황했던 일본 측의 에너지로 협상이 이어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가운데 결국은 특정 시한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결국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흘러간 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의 전시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사도광산을 소개하는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3개의 전시관 가운데서도 나머지 하나는 차치하고서라도 키라리움 사도 그리고 향토박물관 이 2가지 중에서도 왜 향토박물관인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구글 맵이에요. 제가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키라리움 사도는요. 지금 여기 댓글만 보더라도 300개가 넘는 후기가 있습니다. 아이카 향토박물관은요. 16개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가관입니다. 키라리움 사도는요. 사도를 가기 위해 무조건 예습을 하기 위해 방문해야 할 곳. 시설 좋다 이런 평이 전부입니다. 근데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홍보도 안 돼 있고 시설도 노후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은 곳에 숨겨놓기 위한 현시 내용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숨겨놓기 위한 조건인가? 이것을 과연 우리는 부도수표 대신에 받았어야 될 마땅한 현물이라고 볼 수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부동의하더라도 등재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 외교부가 설명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전제로 하고서라도 협상을 결렬하는 방법도 사실은 국제사회 그리고 사도광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동의를 구해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유리한 협상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결렬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자찬에 일관했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관련해가지고 일본의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조차도 강제 동원을 감추려 넣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또 아사히 신문은 애초에 일본 측이 이런 고난의 역사에 진지하게 마주한 자세로 임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발이 아닌 일본 내의 자성의 목소리도 언론인을 통해서 있습니다. 저는 관련한 문제 가운데서 또 하나를 더 짚으려고 하는데요. TF 멤버 중에 한 분이 밝힌 내용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에 일본에서는 가해 역사에 대한 직접 언급하는 게 금기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직접 발언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강제성은 내심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forced to work이라는 과거 발언을 지금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가 없다라고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 듯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결국 앞으로 남아있는 또 광산도 우리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광산 역시도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근대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강제 동원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번에 협상의 이런 후퇴가 저는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억울해했던 부도수표가 아니라 그래도 현물 받았잖아요 했는데 이게 받아 마땅한 현물인가? 차라리 부도수표를 남발했다라고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것이 마땅한 협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저는 지난번 외통위 첫 번째 회의 때 장관님을 제가 좀 치하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일에 편향된 외교를 한중일로 끌어오시고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에도 치하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2015년에 장관께서 군함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하를 하고 싶고 그다음 외교부도 이 사도광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강제동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 성명까지 냈던 부분을 치하하는데 갑자기 저는 외교부가 쪼그라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뭐 용산의 개입 저도 뭐 증거가 없지만 추론을 합니다. 근데 오늘 장관님의 답변을 보고 좀 실망인데요. 적어도 이것을 잘했다고 저는 한국한테 물어봐라 유네스코가 그 정도면 나중에 결렬이 되고 뭐 등재가 되고 우리가 반대한 채로 등재가 되든 안 되는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외교 협상이 이 정도로 우리가 유리한 협상의 지위가 있은 적이 있느냐. 그거에 비해서 강제동원 적시를 못 이끌어냈으니까 미흡하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미흡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차후에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도 비판을 하시니까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 제가 자랑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용산에 압력이 있으니까 속으로는 화가 나도 이 부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간적인 연민은 느껴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좀 보시겠습니다. 한번 장관님, 그 전에 김영재 팀장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예, 누구십니까? 외교부 직원입니다. 예, 근데 본인은 경제 관료이고 워싱턴에 계셨고 유네스코와 무슨 관계에서 갑자기 유네스코 TF 팀장이 되셨습니까? 장관님이 추천하셨습니까? 제가 발탁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입니까? 이분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어떤 여기에 협상의 귀재라든지 협상을 지금 잘하는-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 협상을 잘하는 동료로 기억을 해서 제가 발탁을 했습니다. 김영재 팀장님, 사도광산에 한 번이라도 출장 가셨습니까?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안 가셨습니까? 저는 3월에 맡은 이후로 계속 협상을 해왔고 협상을 하는데 현장을 모르고 협상합니까? 현장을 가본 직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볼까요? 현장이 어떤지? 장관님, 한자 테스트가 이거 뭡니까? 전시라고. 예, 일본말로 어떻게 읽죠? 저는 일본말을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외교부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자, 텐지 뮤지엄이라고 외교부가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명은 사도금산 전시자료관입니다. 다음
자, 외교부가 지금 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사도광산 텐지 뮤지엄. 텐지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장관님.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없습니다. 갱도 입구에 있다고. 김영재 팀장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박물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계속 그것이 마치 박물관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외교부 표결 한번 보십시오. 아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모든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바꿔서 부릅니다. 뭐 그거는 맥락 속에서 아까 억울하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텐지 뮤지엄이 아닙니다. 그 사도금산 갱도 앞에 있는 전시자료관이지 뮤지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결정적입니다. 아이카와는 향토박물관인데 우리 외교부가 영어 쓴 거 보십시오. 역사박물관이래요. 이런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냥 향토박물관이에요. 더 결정적인. 자 보십시오. 세 군데입니다. 저기 텐지 뮤지엄 없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도광산이 저게 갱도 앞에 전시자료관입니다. 아이카와는 향토박물관. 지금 우리 전시가 돼 있다고 강변하는 정부가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키라리움이 밑에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아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빠뜨리셨는데요. 지금 우리 전시가 되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은 유네스코 등재 범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기타 자와지구를 아까 제가 드러낸 아니요. 신청 범위에 저게 빠져 있습니다. 신청 범위는 저 두 가지만 들어간 신청 갱도하고 아닙니다. 신청법에 들어있는 기타 자와지구를 이코모스에서 에도 시대와 관계가 없으니 드러내라 해서 빠진 겁니다. 등재 시설에 저 두 가지만 나와 있고 아이카와는 들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넘어가십시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등재 범위 바깥에 있는 데다 처박아 놓고 지금 이걸 업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더 걱정되는 것은 장관님 내년에 60주년이죠. 네. 뭐 대대적으로 지금 신한일 공동선언 준비하고 계십니까? TF를 설치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뉴라이트들의 이 전면의 등장이 마치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을 빌리면 밀정들의 총동원령이 내리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그 총동원령은 일종의 전면전을 의미하는데 제가 진짜 우려하는 것은 내년에 60년의 신한일 공동선언에서 만약에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어 줘버리면 그것도 굴욕적으로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과거에 위안부 합의 때처럼 이 문제를 합의해주면 향후에 한국은 일본에게 어떤 과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과거사를 어떻게 매듭을 짓겠습니까? 지금 일본한테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리하면서 또 따질 것 따지면서 또 미래를 봐야 된다는 얘기.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연결해서 한일 관계를 망가뜨렸다. 이것처럼 왜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과거사를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일본과의 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과거사와 연결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다시 되돌리거나 강제동원을 돌리지 않으면 어떤 일보도 전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럼 지금 정부에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일본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듭을 풀어줬기 때문에 관계가 개선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3자 해법이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일한 해법입니까? 이상입니다.